지금 상황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할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한 5개 정도만 우리 기자님께서 좀 뽑아주신다면요. 이제 일단 뭐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는 종로가 관심사고요. 여기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됐는데 원전 관련 감사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사이가 틀어졌고 탈당을 해서 아예 국민의힘 쪽으로 갔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나서서 하다가 중간에 2차 컷오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천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전 좀 들은 얘기 있는데 무서워요. 역시 국힘은. 예, 그런 게 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받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변호사가 나왔는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시고요. 이 종로가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98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그해 이명박 그러고 보니까 종로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왔네요.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의원직을 중간에 상실을 해요. 네네. 그 재보궐선거에 노무현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2년 뒤에 2000년 총선 때 아예 나는 이 지역감정 정면 돌파하겠다 해서 부산으로 가서 장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2002년 대선에 당선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위예요. 저 여기 유권자입니다. 곽상원 변호사. 그러신가요? 여기 분위기 잘 알아요. 물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하면 뭐 체급도 좀 적은 것 같고 또 나이도 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인데요. 이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러니까 2002년 한참 노무현 후보가 뽑혔는데 그때 지지도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후단협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되긴 됐는데 이 대통령 당선이나 되겠나 이럴 때 이 노무현 대통령 따님하고 그때 한참 연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따님이 아버지는 후보가 돼서 막 남들이 흔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딸은 그때 연애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웃기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곽상원 이 분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몽준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제 이겼고 그 탄력으로 대통령 당선까지 된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곽상원 변호사가 좀 일종의 복덩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에 또 한 사람 금태섭 전 의원이 여기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해요? 예. 여기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현재로서는 이 종로는 4년 전에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이 됐고요. 2002년 대통령 선거 하는 날 보궐선거를 했죠. 그 이낙연 총리가 빠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최재형 현 의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종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정청래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함은경 씨를 이쪽으로 공천을 했어요. 이게 묘한 건데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을 이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청산하자. 운동권 심판론인데. 그러면 정청래 운동권이 싫으면 다른 무슨 경제 전문가나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해야지. 엉뚱하게 운동권을 하다가 선거에 매번 나가서 떨어지다가 이제 이른바 보수 쪽으로 좀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이 함은경 씨는. 그랬죠. 묘한 거죠. 이 사람을 여기다가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이 의도를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심이 깔려 있을 거예요. 저 봐라, 정청래 운동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좀 비호감 지수가 높은 편인데. 자, 정청래를 잡으러 전향한 운동권 함은경을 보냈다. 저 봐라, 전향한 운동권이나 원래 운동권이나 저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이른바 그 운동권과 좌파에 대한 어떤 그 모멸감, 멸시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이 의도가 좀 나빠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아빠 전제하면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요. 전제. 운동권을 그렇게 대놓고 비난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또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예. 마포구에 출마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지 좀 관심사고요. 또 세 번째는 인천의 개항을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네. 원희룡 전 장관. 이른바 뭐 명룡대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전이 될지 그냥 원희룡 전 장관의 도전기에 그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아직은 뭐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도 여기는 민주당 대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희룡 우리가 내죠? 뭐 이런 거. 또 이 축구 전수 이천수 씨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다가 좀 약간 봉변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천수 씨의 다리를 이렇게 뭐 가격도 하고 이런 장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다면 누가 이길지 또 원희룡 전 장관이 따라붙는다면 득표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진짜 저기 시청자분들 가정하는 것도 하시겠지만 진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면 그야말로 이거는 이 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난리가 나는.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뭐 정치적인 그 획을 긋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이재명이라서가 아니고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좀 급이 높으면 좀 먹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기도 화성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이 인구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1위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이제 맞춤 공천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한정민이라고요. 삼성전자 연구원 여기다 공천을 했고 이건 좀 신선해요.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뭐 무명이죠. 그러니까 무명인데요. 한정민 전 연구원은 84년생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입니다. 여기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영훈 1964년생인데 이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임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언론계 사람입니다. 기자를 한 20년 하다가 기업체 가서 한 20년 있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운동권입니다. 운동권인데 문화일보 기자도 했고 현대차에서 그 오너들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3파전인데 여긴 참 묘한 포인트가요. 이준석 대표 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시죠? 네. 하버드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 공영훈 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다음에 한정민 후보는 고대 신소재공학과 나왔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그렇게 학벌주의자는 아닌데 아무튼 여기 이 지역 유권자들 중에 이 한 40대 정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의 엄마들 파워, 학부모 파워가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의 그 일종의 그 학력 대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버드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역시 고대, 서울대 뭐 이런. 뭐 물론 이제 서울대가 앞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 근데 80년대생 두 분 이렇게 싸웠는데 64년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이가 훅 많아지는 것 같죠. 유권자는 30대인데. 유권자들로서는 아무래도 공영훈 후보가 좀 나이가 많다고 보일 수 있는데 뭐 이분 또 다른 그 강점이 있어요. 기업체 오래 있고 그래가지고요. 어느 청년 정치인이 그 말을 최근에 하셨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관이 젊은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또. 공영훈 후보 아주 괜찮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렇게 한정민, 이준석 후보한테 뭐 맥없이 밀리거나 그런 장면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 모든 선거보다 중요한데요. 저는 네. 경남의 양산을 좀 꼽고 싶어요. 이게 김태호 전 경남지사. 또 국무총리가 되려다가 낙마한 눈썹 진하신 분. 예. 네. 또 이제 김두관 네, 의원 네. 이분도 전 경남지사, 전직 경남지사의 대결이고요. 이제 김태호 의원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라는 당 방침에 따라서 이리 옮겨와서 이 거물급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샘플이 적어서 뭐 그렇게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막상 막하로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탈환한다면 이른바 PK 쪽을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네, 되는 거고 네.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워지는 거고요. 여기를 김두관 의원이 방어한다 그러면 낙동강 벨트는 이상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그런 승전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현장에 35년간 계셨던 성 기자님이 제가 5개만 뽑으라고 해서 요것만 하셨지 더 재밌는 데도 아마 많죠. 서울에도. 예, 저는 저기도 궁금해요. 예, 모든 지역과 다 나경원 의원이 있는 곳에 출사표를 던진 유사명 총경. 예, 굉장히. 네. 저희 저자십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훨씬 좀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네. 이 경찰 출신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왔어요. 이분하고 이지은 네, 전 경찰. 전 경무관인가요? 이분도 반대 시위 하셨었어요. 예, 경찰국 신설. 신설할 때 반대하다가 결국 두 분 다 탄압 받다가 나왔죠.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마포 갑으로 출마했고요. 이 유사명 전 총경은 동작을로 이렇게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 참신함 같은 게 있어요. 또 유사명 총경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갸름하게 좀 잘생기신 얼굴이고요. 신선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워낙 거물급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좀 볼만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